안녕하세요. 당신 브랜드 연구소 조연심입니다. 브랜드 하지만 도대체 어쩌라는 건지 모르시겠죠? 퍼스널 브랜드에 대한 모든 고민, 당신 브랜드 연구소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 브랜드 연구소 조연심입니다. 어떻게 추석 잘 보내셨죠? 추석 보내고 첫 번째 여러분과 만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대한민국 최고에게 퍼스널 브랜드를 묻다 조연심의 브랜드쇼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이벤트 했던 거 기억나시죠? 당신 브랜드 연구소 2,000명 넘는 기념으로 작가인데 책 하나 내면 인생이 바뀔 줄 알았는데 책을 내고도 여전히 그대로인 삶을 사는 작가 아닌 작가인 분들을 초청하는 이벤트에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30년 교직 생활을 하시다가 나오셔서 진짜 집 공부, 아이들이 진짜 공부를 잘하게 하는 방법이 뭔지를 확실하게 터득하시고 실전으로 본인의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내신 노하우로, 그리고 그 노하우를 또다시 지식 서비스로 전환해서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계신 손지숙 작가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가인 듯 작가 아닌 작가로 살고 있는 진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비밀 직공부의 저자 손지숙입니다. 요즘에 변화하는 사회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시느라고 굉장히 힘드시죠? 요즘에 아이들이 집에서 온라인 학습으로 줌으로 하는 걸 보시면서도 좀 답답함도 있으시고, 어머님들께서도 그것을 알으셔야 어떻게 학습하는지도 알고 배워낼 게 참 많죠. 근데 하물며 어린아이를 키우는 일은 어떨까요? 그래서 저는 30년 교직 생활의 경험과 제 일남일녀의 아이들을 경제적, 정신적으로 독립시킨 그런 교육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와 부모가 함께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코칭하고 있는 학습 디자이너 손지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와, 자기소개를 이렇게 명료하고 그다음에 확실하게 하신 분은 제가 지금까지 한 200여 명 넘게 만나온 분들 중에 거의 탑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교사라 틀립니다. 네, 조연심의 브랜드쇼는 5가지 T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시는 일을 시작하게 된 탤런트, 재능은 무엇이고 그렇게 된 계기를 여쭤볼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지금의 자리까지 오기까지 분명히 남다른 이 훈련 과정을 거치고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트레이닝 방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가 쏙쏙 물어보고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바뀌었죠? 언택트까지 지금 이런 시대에 온오프라인으로 소통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지금까지의 시간,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 이런 시간을 견디는 지혜에 대해서 여쭐 예정이고요. 본인의 타이밍, 때는 언제로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여러분과 이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학교 그만두시고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도 제가 듣기로는 만으로는 한 7, 8년? 그리고 진짜로 그냥 독립해서 딱 나오신 지 한 5, 6년 정도 되신 것 같아요. 네. 자, 요즘 근황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퇴직 후에요. 강사 활동을 이제 주로 많이 했었는데요. 요즘에 이제 아시는 것처럼 강연 활동이 줄어서 집에서 오롯이 이제 가족들하고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가족들의 장점을 많이 발견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있어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사랑스러운 가족들을 잘 챙기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두 번째 책도 계획하고 있고, 요즘에 이제 온라인 강연도 조금씩 생겨서 이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요즘 이렇게 보면 일반 엄마들, 경력이 단절되신 엄마들하고는 또 다른 경력 설계를 하시는 롤모델로 교사, 공직에 계시다가 나오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우리 손지숙 작가님, 그리고 손지숙 대표님으로서의 삶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궁금과 관심을 많이 자아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보니까 지금 이제 책 얘기를 그래도 조금 좀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저는 집 공부라는 딱 그 제목을 들었을 때는 이거를 그 부동산 투자? 네. 사실 그걸로 생각했어요. 네, 그러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게 집을 알아야 집을 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진짜 네. 공부 잘하게 하는 네. 그게 딱 부제를 보니까 네. 이 뭔가 집에서 해주는 공부가 따로 뭐가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책에 대해서 이 책을 이미 보신 분들도 계시고 상당 기간 동안 베스트셀러였다고 하는데 이제 나온 지 좀 됐기 때문에 또 관심에서 멀어질 수 있잖아요. 이제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다시 이 책을 읽어야 되겠다 생각하게 할 만큼 이 책은 이런 매력이 있다라고 하는 걸 좀 어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퇴직 후에 이제 그 많은 학부모 연수 강연을 하게 됐어요. 이제 계기는 자유학기제 때문이었지만, 근데 많은 그 현장에서 만난 어머님들은 여전히 똑같은 방법으로 교육을 하고 마치 그게 그 무슨 법칙이나 되느냐, 학교 갔다 오면 학원 보내고, 근데 아이들을 제가 학교에서 현장에서 지켜보면은 학원에 가지 않아야 될 아이들이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그리고 학교에 와서는 지치고. 왜냐하면 미리 배운 것은 재미가 없잖아요. 흥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안타까워서 정말 집에서만 공부해도 성적을 올릴 수가 있고 실제로 제가 만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대부분 학원 안 다니는 애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실제로 저희 아들도 학원 안 다니고 집에서 이제 자기가 학교에서 배운 거를 복습하고 이런 것만으로도 서울대를 나왔고,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좀 안타까워서 아주 쉽고 간단한 거를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쓰게 됐고요. 또 오해하시는 분은 집 공부 그러니까 홈스쿨링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엄마들이 그러면 내가 부담이 너무 커 이렇게 걱정도 하시는데 홈스쿨링이 아니라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운 것을 집에서 반복해서 복습하면서 개념을 정리할 수 있는 제가 선생님 놀이라는 그런 것을 거기다가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 선생님 놀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딱 알고 있는 혹시 그 메타 인지 능력을 키우는 그 방법 맞죠? 네, MIT 행동과학연구소에서 뭐 듣기는 이제 하루 지나면 5%밖에 기억이 안 나고 그다음에 이제 서로 말해보면 90% 기억난다는 걸 이용해서 제가 이제 교직에 있을 때요. 저는 이제 담임교사의 가장 중요한 거는 애들이 학습적으로 성장하는 거, 뭐 인성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자리 배치를 선생님이 우리 반을 디자인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리 배치를 꼭 아이들한테 맡기지 않고 이제 제가 이렇게 해줘요. 근데 요즘에 젊은 선생님들한테 제가 제일 아쉬운 점은 자리를 막 뽑기해서 앉히거나 그런 건 조금 이제 민주적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거는 내가 교사로서 담임으로서 내 아이들에 대한 그런 게 좀 없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자리를 어떻게 앉히냐면 그 메타인지를 이용할 수 있게 공부 잘하는 애하고 약간 떨어지는 애, 아주 꼴찌 하는 애는 안 돼요. 그래서 한 중간 정도 하는 애 이렇게 짝을 져서 4명씩 이렇게 팀을 이뤄주면요. 공부 잘하는 애가 못하는 애를 좀 도와주고 걔가 또 배워서 자기보다 못하는 애를 가르쳐주고 그런 구조로 저희가 항상 그 반을 디자인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하는 거는 뭐 지금 이 방송을 제 제자들도 많이 있으니까 들을 수 있을 텐데 항상 자리를 그렇게 앉았더니 제가 어느 해를 맡아도 항상 저희 반이 1등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그래서 이게 학습적으로 정말 효과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아이들한테도 많이 적용시켜보고 그래서 제 책에다가 이제 소개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론적으로 확실한 어떤 근거가 있고 확신이 있어서 집에서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서 궁금해할 거 아니야. 집 공부를 그렇게 주장했는데 집에서 공부했던 학원을 그렇게 많이 다니지 않았던 작가님의 자녀들은 자타공인 굉장히 남들이 부러워하는 학원을 막 7, 8개 보낸 분들이 꿈꾸는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잠깐 자랑 겸 집 공부가 잘 되면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걸 좀 알려주세요. 근데 이제 그 집 공부만 해야 된다 그러면 사교육을 하나도 안 받아야 되냐 이렇게 또 물어보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연 끝나면 또 두 부류예요. 어떤 분은 굉장히 표정이 어두우셔갖고
막 혼란스러우시죠. 근데 네네. 그 어떤 분은 막 밝게 저한테 오시면서 어머 강사님 저희 애도 학원 하나도 안 보내요 그러시는데 그럼 제가 정색을 하고 말씀드려요. 애가 그 학습에 좀 지장이 있고 잘 모르면 학원을 꼭 안 보내는 게 옳은 걸까요? 근데 이제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아이가 엄마 나는 영어 문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문법 학원에 좀 보내주세요. 이것도 자기 주도력이라는 거죠. 자기가 뭘 모르고 뭘 아는지를 알아서. 그런데 이제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딱 한 번 저한테 영어 문법 학원에 보내달라는 요구를 했고요. 나머지는 자기가 이제 알 수 있다고 해서 안 보낸 거거든요. 뭐 제가 무슨 안 보내야지 뭐 사교육은 절대 금물이야 이런 것 때문에 안 한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학교에 있어 보면 공부 잘하는 애들이 대부분의 수업 시간에 잘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별로 모르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시간을 내서 학원에 갈 필요가 없으니까 애들이 안 가고 그다음에 자기가 특별히 딴 데서 선행을 해온 게 없으니까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관계도 좋아지고 계속 이제 좋은 흐름을 타고요. 그래서 제 책에다가 에스카레이터 거꾸로 타는 것 같다. 애들이 너무 안쓰럽다. 그런 얘기를 썼거든요. 정말 수업 시간엔 자고요. 그다음에 나중에는 학원 가서 수업 듣는다고 해요. 근데 문제를 내는 선생님은 학교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제 방법대로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린 거고 저희 아들이 이제 그 방법으로 해서 서울대를 나와서 지금 애플사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추석에도 아들 딸한테 효도 자금을 많이 받았습니다. 빛이 나네, 빛이 나요. 그 아들은 그렇게 엘리트로 그렇게 네. 간 거에 비해서 또 우리 딸은 또 요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걸그룹 멤버라는데 굉장히 획기적이네요. 네, 그래서 걔는 어렸을 때 공부를 되게 잘했는데요. 본인이 중학교 때 자기가 아무래도 이거를 꼭 해봐야 되겠다고 아빠를 설득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걱정이 많았거든요. 저는 연예인 되는 거 제일 싫어했는데 본인이 제일 하고 싶은 일이고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고 자기가 이거를 꼭 해봐야만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릴 수가 없어서 근데 아빠가 뭐라 했냐면 저렇게 중학생이 그런 꿈을 확실하게 갖는 애가 쉽지 않다. 우리의 딸은 정말 똑똑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중학교 2학년 때 뭐가 되고 싶은지 생각조차 못했는데 그러니까 아이를 믿고 밀어주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잖아요. 내 아이를 믿고 기다려주라는 거. 그러니까 특히 남자아이는요. 엄마가 생각하는 것보다 속도가 되게 늦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래 기다리셔야 됩니다. 근데 오래 기다리시려면 조금 속 터지시죠. 그래서 종교의 힘을 좀 빌어보시기를 제가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오래라는 말에 그냥 오래가 아니야. 오래라고 아주 이렇게 뭔가 녹익은 것처럼 아주 깊게 길게 얘기를 한 거 보면 긴 호흡이 필요하다. 자식 농사가 이렇게 심은 대로 바로 거두는 게 아니라는 걸 또 한 번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의 특징은 자식 자랑 이런 거보다 본인의 이야기를 끌어내서 지금 이제 하는 쪽으로 훨씬 더 이 인기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이제 그렇게 안정적인 교사 생활을 30년 가까이 하시고 이제 사실은 연금만 가지고 웬만한 다른 선생님들처럼 그냥 편안하게 사시는 삶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굳이 다시 또 이렇게 강사의 길을 걷고 또 컨설팅을 하시려고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시작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냥 팔자에 있나 봐요. 제가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평생 학교만 다니다 죽겠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학교만 다녔죠. 그런데 제가 63세에 만약에 퇴직을 한다고 하면 그때까지 제가 퇴직을 해서 무슨 일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찍 좀 퇴직을 했자. 그래서 명퇴를 해서 세상에 제가 해보지 않은 일을 좀 배워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게 의류 사업을 좀 해보면 어떨까 관심이 있어서. 의류? 네. 그래서 이제 웃기게 제가 동대문에 갔어요. 가서 알바를 하려고 명함을 받아서 면접을 보기로 이제 약속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3년 동안 남의 밑에서 일을 좀 배우면 제가 이제 유통 구조나 이런 걸 좀 알아서 뭔가 내 브랜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쪽에 관심이 있어서 또 딸들이 좀 그런 일을 하니까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자유학기제가 생긴 거죠. 근데 이제 자유학기제가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지금도 이제
그 자유학기제 치시면 불만이 있으신 학부형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일단 시험이 없다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해 하시고요. 그러니까 장학사님들께서 하루에도 수십 통의 그 쌍욕을 듣는데요. 전화로 이렇게 학부형이. 그래갖고 자유학기제를 잘 설명을 할 수 있는 강사가 필요한데 제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퇴직하자마자 이제 지금 의료 사업을 좀 해보려고 알바를 구하고 있었는데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시키지 않은 일을 하기로 되게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부모 총회가 되잖아요. 그럼 교장 선생님 그런 거 시키지 않는데 제가 이제 모두 많이 오시거든요. 제일 많이 오시거든요. 그때 이제 특강을 해요. 제가 1시간 정도. 근데 왜 특강을 하냐면 1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끌고 갈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떤 어머님은 입시를 잘 모르시고 1학년인데 왜 논술지도 안 해주냐 막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논술은 어떤 사람한테 필요하고 이걸 대략 설명을 해드려야 어머님들이 학교 일에 제일 그 공감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1시간 동안 하면서 입시랑 학교 생활에 대한 걸 막 설명을 해드려요. 어떻게 해야 공부 잘하나. 근데 그게 반응이 되게 좋아서 그 장학사님이 제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학부모 연수를 저렇게 잘했던 사람이니까 이거를 잘하겠구나. 그래서 그냥 면접 날짜를 못 만나고요. 그냥 자유학기제 강의로 이제 뛰어들게 된 거죠. 내가 의도적으로 선택하려고 했던 동대문의 의류 사업은 가고. 네. 나의 이 활약했었던 시대에 그 네. 잘했던 모습을 누군가 기억해서 네. 와줘라. 이렇게 해서 러브콜을 네. 받고 지금 다시 네. 교사를 퇴직한 이후에는 자유학기제를 설명해주는 네. 그런 또 다른 강사로서의 삶을 네. 시작하신 거네요. 네네. 그래서 제가 시키지 않은 일을 했던 것이 이제 이 일을 하게 된 계기 같고요. 이제 자유학기제는 이제는 많이 이제 아시는데 저도 자유학기제 맨 처음에 할 때 솔직히 좀 싫었거든요. 아니 왜 시험을 안 본다는 거야? 시험을 봐야 아이들의 수준과 뭐가 부족한지를 알 텐데 그래서 저도 굉장히 우려를 했는데요. 자유학기제 책이 교육부에서 나온 2권 책을 제가 한 달 동안 그거를 아주 샅샅이 읽으면서 그 자유학기제 정신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회는 변화하고 옛날 우리가 수능이라는 건요. 5가지 중에서 저 때는 이제 뭐 4개 찍는 것도 있었지만 대표님은 문항이 4개였나요? 사지선다에서 이제 오지선다로 변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교사를 했었는데 그건 정답을 찾는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정답이 애매한 거 나오면 온 나라가 난리가 나죠. 큰일 나죠. 그러니까 정답을 꼭 찾아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는 어때요? 꼭 정답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유학기제는 정답이 없는 문제를 자꾸 생각해 보게 해야 되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토의나 토론이나 프로젝트나 이런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자유학기제는 수업 방법 개선이 있는 거지 막 진로 체험해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는 맨 처음에는 진로 체험 쪽으로 조금 방향이 가다가 애들이 진로를 해서 내 꿈을 가져야 된다 그랬더니 똑똑한 애가 질문하는 거예요. 선생님 TV를 틀었더니 이 세상에 60%가 직업이 앞으로 없어질 거라는데 우리가 이걸 왜 체험해야 되죠? 이러는 거예요. 똑똑하네. 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당황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자유학기 싫댔잖아. 이러면 너무 황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이 나왔을 때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직업이 나중에 변화돼서 어떤 거랑 융합하면 좋을까? 우리가 그거 한번 생각해 볼까?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로 체험에다가 방점을 두면은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근데 앞으로는 정답이 없는 문제를 많이 생각해 보는. 그래서 제 직공부 책에도 뭐를 써드렸냐면, 집에서 정답이 없는 문제를 생각해 보게 가족끼리 딱 10분이면 돼요. 이제 뉴스 같은 거 이제 보시잖아요. 그럼 뉴스에 이제 나온 거 한 꼭지. 너무 정치적인 거, 너무 막 뭐 고유정 살인같이 막 징그러운 거 그런 거 말고요. 그냥 좀 평범한 거지.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1인 가구가 제일 많다. 저는 4인 가구가 많을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뉴스를 딱 들으면 그거를 이제 엄마가 한 꼭지를 딱 캡처하는 거죠. 그래서 다 뉴스를 보고 끝나고 난 다음에 야, 우리나라에 1인 가구가 제일 많대. 그러면 1인 가구가 많아지면 어떤 직업이 타격을 입을까? 이렇게 같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옛날과 같이 막 이렇게 뭐는 뭐지?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그런 교육이 필요했죠. 저 때나 대표님 시대에는
뭐냐면 우리가 표준 레시피대로 그대로 따라서 제품을 외워서. 만들고 그렇죠. 그게 필요했던 시대죠. 그거를 잘 해냈기 때문에 지금 2단계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답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답이 없는 문제를 자꾸 생각해보고 문제를 해결하는 걸 넘어서 문제를 찾아낼 수 있는 사람. 문제를 발견하고. 네, 발견하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자유학기제가 나왔고 어머님들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그러다 보니까 지필고사로는 평가가 안 되시죠. 네. 그래서 수행평가를 늘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수행평가를 60% 이상 정도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토론도 하고 논술도 쓰고 뭐 연극도 하고 뭐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 어쩌다 보니까 또 자유학기제도 그러니까 이 방송이 또 알차네. 그렇게 보니까 그래서 정말 잘 몰랐었는데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이게 앞으로 바뀌는 직업에도 이런 자유학기제가 제대로만 되면 도움이 되게 많이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아마 그런데 그런 거를 제대로 평가에 반영이 잘 되게 하려면 네. 선생님들이 보다 더 잘 네. 신경을 많이 쓰고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자유학기제가 반갑지는 않겠어요. 그렇죠.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게 제일 좋죠. 그런데 이제 새로운 걸 많이 배워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머님들은 이제 그 말씀하시면 그래요.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알면 뭐 하냐. 선생님이 바뀌셔야지. 그래서 선생님들은요. 연수에 지쳐요. 그리고 수요일마다 이렇게 학교 공동체 학습이라고 해서 서로 모여서 옛날에는 왜 내 과목만 이렇게 교재 연구를 하셨잖아요. 지금은 연계 학습 해갖고 비슷한 계열의 선생님들끼리 내가 이런 프로젝트를 할 건데 선생님들 어때요?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도 의논하시고요. 그런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연수를요 너무 많이 받고 계세요. 그래서 평가 방법도 달라지고요. 네. 그래도 힘들다 해도 그래도 학교 선생님들이 그렇게 고생해 주시는 것만큼 아이들이 그래도 사회에 나와서 제대로 생각하고 이런 친구들이 좀 더 많아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힘든 만큼. 네. 그리고 가정에서도 변해야죠. 옛날같이 야 공부에 문 닫고 문제집 풀어가 아니라 정답이 없는 문제를 자꾸 생각해보게. 그래서 저는 어떤 거 권해드리고 싶냐면요. 그냥 집에서 간단하게 저희 반 애들하고 했던 방법 중에서 5분 말하기를 했어요. 5분 훈화해도 되는데 훈화 그러면 조금 애매하니까 그냥 5분 스피치 이렇게 해갖고 딱 시간을 5분 재시는 거예요. 모래시계.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앞으로는 다른 사람하고 공감하고 자기 의사 전달력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뭐 아빠가 발표하고 뭐 내일은 뭐 첫째가 발표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5분을 하잖아요. 저희 반 애들 39명 데리고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5분을 딱 맞춰서 얘기하면 문상 준다 10,000원. 남자애들 문상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때 어떤 애가 선생님 돈 많아요? 39만 원 있어야 막 이래요. 그러니까 그 말은 자기네가 모두 다 5분은 얘기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근데 그 39명 중에서 딱 1명밖에 없었어요. 5분에 딱 맞추는 5분을 애가. 맞춰서 얘기하는 애가. 근데 그나마 이제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조금 남한테 공감되는 얘기는 5분 안 돼도 상을 줘갖고 제가 한 3만 원 이제 썼는데요. 자기네들이 놀래요. 5분이 이렇게 긴 시간이구나. 그렇지. 그다음에 우리가 그냥 5분 동안 남한테 얘기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근데 교수님한테 가서 고등학교 면접에서 10분씩 얘기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어떤 변화가 저희 학교에 있었냐면 쉬는 시간에 막 떠들어요. 다른 반도 떠들고 우리 반도 떠드는데 가만히 가보면 5분, 옛날에는 5분이니까 이거 어떡하겠어. 그래갖고 애들이 버렸던 시간을 10분이 짧지 않은 시간이야. 그러니까 남자애들이 그 시간에 막 숙제를 막 해요. 그래서 혼나느니 수행평가 혼나느니 이 시간에 한번 해보자. 옛날에는 안 될 거야 하고 안 했는데 그 숙제도 잘하고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칭찬 많이 받았습니다. 가정에서 한번 해보세요. 재밌어요. 지금 딱 그러는데 그 5분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뀐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크로노스의 그냥 시간으로 네, 가는 네. 게 아니라 5분에 딱 어떤 네. 의미 있는 시간이 나한테 오는 게 이게 짧지 않구나 이런 네. 생각을 하게 되니까 네. 스스로 생각하니까 네. 스스로 변화하는. 그렇죠. 스스로 네. 깨달으니까 애들이 그 10분을 굉장히 길게 생각하더라고요. 이게 보통 학창 시절 얘기하고 선생님의 얘기를 하고 생각하면 지루하고 그럴 줄 아는데 상당히 재밌네요. 감사합니다. 네. 저 수다 떠는 거 좋아해서. 그러니까 지금 네이버 TV는 31분이 같이 보고 계세요. 오히려 네. 평상시는 오디오 클립을 많이 들으시는데 네. 오늘은 TV가 강세신데요. 그래요? 저는
제 친구들은 다 지금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아무도 안 오실까봐 저 굉장히 걱정했거든요. 너무 감사합니다. 잘 들어주고 계세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독립을 하시고 네. 이제 나오셔서 아직 내가 뭐 딱히 어떤 성과를 내거나 이런 거 정도까지는 아직은 아니시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까지 이제 가기 위해서 지금 내가 준비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거는 내가 지금 지난 30년 동안이든 앞으로든 변하지 않고 지금의 손지숙을 있게 한 어떤 본인만의 훈련법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딱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소개를 좀 해주세요. 나 이런 거는 나를 위해 이렇게 내가 준비하고 만들어가고 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정말 학교에만 있다 나보니까요. 제가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나와보니까 사람들이 다 똑똑해 보여. 그리고 제가 모르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저희는 맨날 밥 먹으면서도 어떤 반에 요번에 수업 태도가 좋아. 누가 성적이 올랐어.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런데 밖에 나와보니까 정말 다방면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좀 배움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도 스스로 많이 배우러 다니고요. 어떤 강연이나 또 조현심 대표님 그런 강연 같은 것도 제가 쫓아다니면서 듣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제가 그래도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는 자녀 교육이랑 학교 문제니까 그거를 좀 살려서 앞으로 이제 조금 유튜브나 이런 걸 하면서 쉽게 직공부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같이 나누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걸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사실은 외모와는 달리 소심한 스몰 A형이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이렇게 영상을 찍어놨는데 지금 한 12번째 올랐다 내렸다 채널 하면서 지금 채널 이름도 아직 개설을 못 해갖고 지금 오늘 좀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도 못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런 활동을 좀 하고 있고요. 어쨌든 많이 배우고 세상은 새로 태어난다는 기분으로요. 정말 모르던 세상이니까 제가 다 배워야죠. 그래서 저는 나이를 불문하고 젊은 사람들한테 배울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배움의 시간으로 갖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이런 걸 이용해서 제가 조금 더 강연 활동을 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본인을 이 자리에 있게 한 훈련법을 얘기했더니 네. 백지의 상태로 배우겠습니다. 네. 뭐 이 자리가 별로 아직 퍼스널 블랜딩이 잘 된 상태는 아닌데요. 어쨌든 제가 책이라도 쓸 수 있었던 그 계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키지 않은 일을 했던 거고요. 학교에서 보면은 일을 자를 때, 업무를 할 때요. 두부 자르듯이 이렇게 반듯하게 똑같이 공평하게 나눠줄 수가 없어요. 업무를? 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조금 힘든 업무를 맡게 되고요. 어떤 사람은 조금 편한 업무를 맡게 되거든요. 근데 그럴 때 굉장히 속상해하고 막 화내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 업무를 제가 이제 자처한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3D 직종이 학생부장, 학년부장인데 제가 이제 학년부장 일을 주로 했거든요. 부장이 돼서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첫째는 학교에 가면 일단은 내 학년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거랑 관계없는 뭐 교무부장이나 다른 부장을 하면 조금 담임도 안 맞고 그러면 좀 소외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없는 거잖아. 그죠? 그렇죠. 근데 저는 내 아이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남들이 이제 다 기피하는 학년부장을 많이 했고 또 이제 학년부장을 하면 뭘 해야 되냐면 자율학습 감독을 해야 돼요. 그래서 12시까지 어떨 때는 1시까지 한 적도 있고요. 보통은 이제 10시 뭐 심화반 11시까지 감독을 이제 했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그렇게 하니까 좀 힘들죠. 근데 그런 일을 이제 해냈는데 그게 지금에 와서는 그러다 보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을 이렇게 지켜보고 심화실에서 걔네를 상담해보고 그래서 이제 책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남들이 하기 싫은 일을 맡아도 자기의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자기만의 남다름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아마 이 방송을 이제 지금 현재 보고 듣고 계신 분이거나 앞으로 이제 이 다시 듣기를 통해서 보게 되고 듣게 되실 분들은 이제 이런 걸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퍼스널 브랜드가 처음부터 막 굉장히 높은 곳에서
갖고 태어난 게 아니라 저는 이게 훈련되면서 어떤 그 과정을 밟으면서 만들어지는 과정을 여러분한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한 분야에 10년 이상 고수로서 있는 분들의 이야기들을 여기까지 쭉 계속 해오면서 이 훈련법을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반복된 무언가가 있었던 분들은 아마 여러분이 그런 분의 방송을 들을 때는 아, 저렇게 해서 저분이 저기에 갔구나 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손지숙 대표님이 이제 30년의 내공을 접고 그 내공을 베이스로 다시 다른 삶의 지금 전성기를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 지금 두 가지를 명확하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앞서서 했던 경험치 중에 뻘짓. 네. 그렇죠? 네. 시키지 않아도 일.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자처하면 그 자처한 그 일에서 또 다른 기회가 연결된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거를 내일처럼 정말 잘하면 되겠다라는 그 마음가짐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를 통해서도 젊은 친구들이든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도 그냥 딱 백지로 놓고 깨끗하게 다시 배울 그런 그 용기, 도전, 이런 마음이 지금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 선생님 하면 꼰대, 그리고 네. 그냥 가르치는 자세, 이거만 기억이 나는데 오히려 거꾸로 배우는 자세와 이렇게 도전하는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게 아닐까. 제가 정말 선생님들 되게 많이 알고 계시지만 제가 이래도 전공이 영어 교육과라 제 친구들 중에 영어 선생님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 선생님들은 절대 여기다 안 모셔. 이 방송을 나중에 들어도 상관없어. 왜냐면 모셔다가 할 말이 없어요. 진짜 본인의 이야기지만 할 말이 별로 없다는 얘기가, 평상시 일상적인 일만 하시기 때문에. 맞아요. 선생님들이 그렇죠. 그래서 네. 쳇바퀴 돌듯이 그 일 안에서 거기서는 천국이고 왕국처럼 일하시는데 그걸 벗어나면 할 말이 없는 거를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여기 대표님은 막 그 좌충우돌 하면서 그 세상이 바뀌는 거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해봐라 이러면은 기꺼이 또 네. 하면서 부딪히면서 그 일을 이렇게 설득해가면서 만들어가고 있는 이 과정이 우리 대표님만의 퍼스널 브랜딩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걸 여러분에게 고스란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마 한 10년쯤 네. 더 시간이 짧게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돼서 이 아이들이 집에서 집 공부하는 트레이닝 방법에 있어서는 고수, 그다음에 교사 출신 중에 교사를 대상으로 무언가 컨설팅하고 매니지먼트 하는 부분들의 어떤 고수로서 다시 평판이 확실하게 보증이 되면 다시 여기에 모셔서 여러분에게 또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확 드네요. 감사합니다. 대표님 말씀대로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나이를 더 들기 전에. 근데 제가 아무튼 시키지 않은 일을 좀 잘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잔소리해서 뭘 시키면 사실은 그 일만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굉장히 좋은 교장 선생님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냥 맡겨주시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기억나는 게 2002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입학사정관이 생겼을 때, 그때 이제 면접이라는 걸 막 생기고 자기소개서 쓰고 막 이러니까 학교에서 굉장히 당황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그 수원여고의 3학년 부장이었는데, 이 면접이나 이런 거는 학교에서 해줘야 되지 않아? 이거를 어디 가서 배우지? 그러니까는 뭐 학원도 지금 막 이렇게 학원은 좀 빠르잖아요. 발빠르게 대처를 해서 막 면접반 해갖고 막 몇백만 원씩 막 받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이런 거는 공교육에서 해줘야 된다. 그래서 학교에 얼마나 전문가가 많아요. 각 과목 선생님이 있잖아요. 그래서 7분 선생님한테 제가 직접 찾아가서 설득을 시켰어요. 이거는 네, 이건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선생님 면접 준비를 위한 책을 제가 사드릴 테니까 좀 보시고 그거에 관련된 거를 좀 해주세요. 해갖고 이제 면접 볼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부모님한테도 신뢰를 드려야 학교를 믿고 따라주시잖아요. 학교로 모셔갖고 교실에서 비디오로 당신의 딸이 면접하는 장면을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방송실에서 이제 교감 선생님이 인성을 물어보시고, 그다음에 각 교과 선생님이, 얘가 영어 교육과 가면 영어 선생님이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는 걸 찍고 그 대답을 잘 못하면 이제 이렇게 빨간 글씨로 이렇게 피드백해서 그렇게 해서 테이프를 딱 드렸거든요. 엄마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없었는데, 그런데 그거를 시키지 않은데 하니까 막 너무 가슴이 뛰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더 행복했던 게 뭐냐면, 어떤 애가 중앙대를 영어교육과 갔거든요. 갔는데 딱 들어갔는데 얘가 학교에서 저희 선생님이 연습할 때 영어의 조기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이렇게 물어봤는데 교수님이 그렇게 물어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여기서 막
네, 털이 짧겠다. 네. 그래서 자기가 너무너무 놀랬대요. 그래갖고 너무 자신 있게 근데 얘가 대답을 못 했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피드백을 해 주신 걸 보고 얘가 연습을 해 갖고 갔는데 그게 나와서 합격을 했다고 엄마가 너무 감사하다고 그럴 때 그런 게 보람이죠, 뭐. 그래서 저는 남이 시켜서 하면 이렇게 성과가 나도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근데 시키지 않은 일을 내가 이렇게 기획해서 만들어냈을 때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이디어 노동자시네.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항상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고3 부장했을 때 저희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엄마 내가 학부형인데 학교에서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를 생각해서 한 거죠. 내 아이처럼. 그래서 그 이후로 다른 학교에서도 저희 학교를 모델을 삼아서 그 해에 서울대 9명 면접에서 붙었어요. 물론 2차에서 떨어지긴 했지만 근데 그런 거는 획기적인 거죠. 그렇구나.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기뻐하는 애들을 보고 아 선생님은 뭔가 얘네들의 앞날에 좀 도움을 줄 수 있었다. 그게 너무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말씀을 들으니까 그냥 되는 건 없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네. 그냥 생각만 하고 멈추는 분들도 되게 많으실 거고 귀찮잖아. 네. 그거 한다고 사실은 뭐 인생이 달라지시는 것도 아닌데. 네. 또 선생님들 중에는 그런 귀찮은 걸 굳이 안 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잖아. 네. 근데 제가요. 애니어그램 1번 유형이라서 그래요. 네. 그냥 생각나면은 바로 실행해버리는. 네. 그래서 일을 저질러 갖고 그래서 난 너무 학교만 다닌 거 아니야? 그래서 바로 퇴직하고 막 이러잖아요. 생각과 동시에 바로. 네, 네. 아마 이 방송을 듣는 선생님들 중에 바로 퇴직하는 선생님 생기지 않을까?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이 지금 이제 온오프라인으로 소통이 되게 중요한 세상이잖아요. 네. 지금까지는 사실은 오프라인 소통 위주로 많이 하셨던 삶에서 지금 이제 온오프라인 소통을 동시에 잘해야 되는 시대가 왔는데 요즘 소통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거의 불통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반성을 한 거예요. 그동안은 이제 바빴으니까 저는 이제 매일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보통 이제 학교에서 어머님 회의하면은 60명씩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막 얘기하고 오면은 되게 막 뿌듯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되게 소통이 잘 됐구나 생각했는데 요즘에 보니까 나는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게 세상하고 다 끝나고 혼자만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들을 이제 관찰하고 이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소통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유튜브나 네이버 TV를 해보려고 준비 중에 있죠. 근데 네이버 TV에서 저 채널 개설을 안 해줬어요. 왜죠? 제가 100명이 안 된다는데 저 훨씬 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해달라고 재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번 해보려고요. 네. 네. 잘 못하더라도.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원래 한 명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네. 네. 저도 아무도 안 보는 방송을 혼자서 1년 이상씩 한 적도 있고. 네. 왜냐면 저도 안 봐. 해놓고 이런 그런 무명에 아무도 관심이 없는 시간을 견뎌야 사실은 되는 게 있어서 다음 질문하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사 생활을 쭉 하고 계신 선생님들도 계실 거고 이미 이제 이걸 그만두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게 그래도 이렇게 보면 호흡이 기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은 생각나면 바로 뭘 그만두고 뭘 하는 것처럼 되니까 한 1년 단위로 뭘 옮겨 다니거나 이런 느낌보다는 네. 조금 긴 호흡으로 어딘가에서 하나의 종지부를 딱 찍고 그 다음 걸 준비하는 이런 느낌이 지금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시간을 이렇게 보내는 손지숙 대표님만의 지혜가 있다면 어떤 생각으로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지요? 네.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꿈이 이제 교사였기 때문에요. 꿈을 이뤘잖아요. 그러니까 좀 남다르게 학교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친구 중에 좀 얄미운 친구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근데 걔가 밥 먹을 때도 이렇게 친구가 없어갖고 꼭 저희 팀에 와서 먹어요. 저희가 원하지도 않는데. 근데 내쫓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같이 밥을 먹는데 그때 이제 고등학교 때 꿈을 얘기하잖아요. 나는 이 다음에 선생님 되고 싶어. 그랬더니 친구들이 야 너는 선생님 하면 잘할 거야. 막 얘기도 재밌게 해줘서 넌 인기 있는 선생님 될 거야. 그래서 제가 되게 기분이 좋았거든요. 근데 걔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저희가 꿈이 뭐냐고. 근데 본인이 나는 하다 할 게 없으면 선생이나 해야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저는 소중한 꿈이라고 네. 말을 하는데 자기는 하다 할 게 없으면 그건 선생이나 해야지. 그래서 그날 엄청 기분 나빴거든요.
근데 이제 대학교 때 우연히 길에서 만났는데 저 모르는 사람이 저한테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신지 잘 모르는데 얼굴을 다 이제 좀 고쳤더라고요. 그래서 못 알아보신 네, 거예요? 못 알아봤어요. 근데 그 친구가 뭐 하니? 근데 저는 이제 사범대학을 갔으니까 이제 교사로 할 건데 걔는 보니까 미술교육과를 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을 하고 싶었는데 차마 소심한 애가 말을 못하고 버스 타고 생각을 했죠. 너는 하다 할 게 없었구나. 이제 이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근데 제가 이제 그 학교를 다니면서 많은 선생님들을 좀 뵙잖아요. 그러면 두 부류가 있어요. 저같이 선생님을 하고 싶어서 한 사람은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말을 새삼 깨달았어요. 저한테는 귀한 직업이 교사인데 누군가한테는 천한 직업이 교사일 수 있겠다. 그냥 하다 안 돼서 하는 직업이고. 네. 그래서 제가 정말 그거를 몸소 깨닫고요. 그래서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견딘 힘은 제가 좋았으니까 했던 거고요. 가장 저를 방해했던 건 좀 남편이죠. 왜냐면 제가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매일 늦게 오고 그러니까 좋아할 남편이 없죠. 근데 보통은 교사 생각하면 딱 정시에 시작하고 정시에 그렇죠. 퇴근하고 방학도 있고 이것 때문에 교사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쓸데없는 걸 하고 맨날 11시까지 감독하고 그러니까 남편이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그 일이 막 너무 흐뭇하고 좋았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일을 못하게 하는 남편이 좀 미웠어요. 네, 그래갖고 많이 싸우고 한 번은 당신이 나 교사 되는데 보태준 거 있냐고 막 그렇게 하고 싸운 적도 있어요. 근데 제가 퇴직하고 애니어그램을 배우면서 눈물을 막 펑펑 쏟았어요. 알고 나니까. 네, 다른 사람이 저 여자 미친 여자 아니야. 근데 갑자기 애니어그램 배우다가 막 울어갖고. 근데 왜 그랬냐면 저는 생각나면 즉시 하는 1번 유형이고요. 저희 남편이 5번 유형이더라고요. 은둔형. 그래서 모든 비밀이 풀렸어요. 그래서 제가 40대 중반에 사실은 한번 너무 저를 왜 월급 똑같이 받는데 왜 쓸데없이 그러냐고 당신같이 그런 사람은 부려먹기도 좋다 그러면서 저보고 바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이제 제가 긴 메일을 썼죠. 우리 이혼해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메일을 보내고 이혼할 거라고 이제 왜냐면 학교에서 늘 기분이 좋다가 가요. 칭찬 많이 받고 애들하고 선생님 뭐 너무 감사해요. 이런 얘기 듣다가 딱 집에 가면은 인상 쓰고 있는 남편을 보니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이혼해요. 그래서 긴 메일을 보냈는데 이분이 3년 동안 안 열어봐서 지금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 은둔형이 다 은둔식이에요. 네, 근데 어디를 여행을 가도요. 어렸을 때 저희는 이제 가면은 막 많이 돌아다니고 이렇게 보고 싶고 그렇게 하잖아요. 저희 남편은 왜 비싼 호텔비를 주고 밖으로 돌아다니냐요. 그래서 애들을 호텔에다 놓고 그냥 수영장에 풀어놓고 하루 종일 놀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갔다 오면 꼭 싸우게 되죠. 그래서 쟤는 이 사람이랑은 안 맞아. 난 행복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거꾸로 보니까 이분은 가만히 있으면서 생각하고 쉬는 게 그 사람한테는 휴식인 거예요. 저는 돌아다니는 거고. 그래서 사람이 저는 그래서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또 우리 아이를 정말 사랑하지 않는 좋은 아빠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화가 났던 건데 그 애니어그램을 배워보니까 이 사람은 그런 에너지가 없는 사람인데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요. 저가 생각이 없는 여자인 거예요. 막 빨리빨리 하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그조차도 표현을 안 하고 산 거죠. 그러니까 저는 나같이 좋은 여자를 만났으니까 불만이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표현도 못하는 남자였고 저는 그거를 막 내뱉고 빨리빨리 행동해. 그래서 성격 차이라는 걸 알고 그다음부터 이해하고 남편을 보니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견디기 힘드십니까? 애니어그램으로 상대방을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교사 생활을 하고 그다음에 나오셔서 지금 새로운 삶을 또 다시 시작하는 입장에서 내 인생 최고의 때는 이때였던 것 같다. 아니면 아직 안 왔다. 이때일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있다면 언제일까요? 네. 그냥 매 순간이 생각해 보면은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지나 보니까 최고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사진 찍기를 되게 싫어하는데 외모가 조금 저기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나 늙어서 사진 찍기 싫어 그랬던 때가 30대 중반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 사진을 보면 너무 애띠고 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늙지 않았다. 지금이 최고의 때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어쨌든 교사 생활을 30년 동안 행복하게 할 수 있었던 그 모든 때가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야기를 하시면서 얼굴이 너무 밝아지시는 거예요. 환하게 계속 웃으시면서 이야기를 너무 잘하시고 아마 유튜브를 시작하시고 누군가와 만나서 이렇게 컨설팅 하시는 일을 하셔도 마음 편하게 딱 되게 잘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팁 하나를 드리자면 네. 그 프로필 사진을 보통 찍으러 갈 때 살 빼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잖아요. 네. 근데 그냥 가셔도 돼요. 후처리로 다 됩니다. 그러니까 그나마라도 한 살이라도 어리실 바로 지금 움직이시면 아마 생각하신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 만큼 우리나라의 기술력은 탑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보니까 네이버 TV는 36분, 35분 같이 듣고 계시고 지금 이제 오디오 클립은 별로 오늘은 별 많이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추석 이후라 그렇기도 한 것 같은데 그래도 김하진 아나운서 파트너 스퀘어에 도착해서 듣고 계시다고. 그리고 네. 구독자 하나 늘 거예요. 구독하러 간대요. 바로 오픈하시면. 이런 분들이 듣고 있는데 앞으로 내가 꼭 이런 꿈 가지고 있다. 응원 좀 해줘라. 라고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학교에만 있다 나와보니까 정말 세상이 이제 많이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정말, 오래 살 수밖에 없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엄마를 옛날같이 뭐 몇 년만 모시면 보통 60대나 70대에 이제 사망을 하거나 이러니까 정말 최선을 다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제가 새로운 걸 배워서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제가 전혀 관련 없고 해보지도 않은 거를 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퇴직한 선생님들이 이제 많이 계시잖아요. 선생님들은 다 저와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 아니까 그분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은퇴 후에 갈 길을 몰라서 헤매실 때, 그래도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또 제가 그동안 또 쌓은 인맥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인맥하고 어떤 분하고 이렇게 좀 매칭을 해주면 좋겠다. 요런 일도 하고 또 은퇴 후에 또 행복하게 잘 사시는 분도 찾아뵈면서 인터뷰를 해서 그분의 노하우도 배우고 이제 앞으로는 그런 활동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소망이 있다면 우리나라 이제 그 엄마들이 박사님 말씀보다도 옆집 엄마 말을 많이 듣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아이와 내 아이가 성향이 같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또 모르는 거나 뭐 이런 태도나 이런 게 다 같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학원에 가서 성공한 사례도 있지만 실패한 사례들은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네, 그래서 우리 아이의 딱 맞는 그건 엄마만이 해줄 수 있는 거죠. 왜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눈길을 서로 그 사람을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까는 볼 때 이거 커피를 먹을 때 프림을 뭐 몇 숟갈 넣더라 이런 거를 기억해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응애하고 아기가 태어났을 때는 너무 예뻤던 아이를 시간이 지나면 좀 잘 바라봐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좀 따뜻한 눈으로 아이를 믿고 바라봐 주면은 지금 옛날과 같이 문제를 정답을 찾는 그런 시대는 아니고 아이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고 다른 사람하고 공감하고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많이 공감을 받아봐야 되겠죠. 아이들하고 소통을 하려면 많이 놀아봐야겠죠. 근데 요즘 아이들은요. 정말 놀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애가 있냐면 학교에 가면은 공부는 잘해요. 천재야. 근데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지를 못해요. 로봇 같은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애가 학교에서는 1등이라고 하지만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근무했던 학교에서 왜 그 대표님 학교 다닐 때 400미 개주하면 그게 꽃이잖아요. 그 체육대회. 그래서 릴레이 하는데 그 반에서 3등 했던 애가 갑자기 역전을 해서 1등으로 오니까 애들이 막 미친 듯이 일어나서 막 박수 치는데 어떤 애가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가봤더니 수학 문제를 풀고 있더라고요. 그 와중에. 네. 그래서 너는 지금 이 총 중에 문제가 보이니? 그랬더니 걔가 뭐라 했냐면요. 저 이딴 거 싫어해요. 그래요. 개주. 그러니까 이런 거 체육대 같은 거 싫어해요. 걔 전교 1등 하는 애였거든요. 근데 걔가 서울대를 결국 못 갔는데 앞으로 기업 입장에서도
자기 일만 딱 하는 사람보다는 옆에 있는 사람하고 협업하고 잘 이렇게 의논할 수 있고 공감하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이니까 좀 그런 쪽으로 어머님들한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이제 꿈 이야기 하시면서 얘기하는 그 순간에도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되게 그림을 그리듯이 너무 설명을 잘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따뜻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방송을 듣는 분의 자녀가 고등학생인데 내가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할 때는 저는 과감없이 손지숙 선생님한테 SOS를 청하셔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우리 아이가 지금 어떤지 진단도 받고 이렇게 하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거 도움 이런 일을 하실 거죠? 네. 그래서 사춘기 아이들이 막 문제를 일으킨다고 엄마들이 그러는데요. 왜 우리 변화의 역설이 있잖아요. 상대방을 바꾸려고 들지 않으면 그리고 내가 바뀌면 상대방이 바뀐다. 근데 사춘기 아이들은요. 엄마가 얘가 왜 말썽 부리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가만히 앉으셔서 내가 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나? 내가 얘한테 어떤 욕심을 부리고 얘를 대했나? 애를 평가했나?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바꾸려 두시 말고 엄마의 마음이 바뀌시면요. 아이의 예쁨이 보입니다. 제가 요즘에 남편의 그 멋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결국 내 문제구나. 네. 네. 자, 그래도 이제 거의 50분이 넘었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좀 할 시간일 텐데 함께 해주신 시청자 그리고 청취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들려주세요. 네. 오늘 어떻게 제가 이렇게 아직 퍼스널 브랜딩이 잘 안 된 상태에서 정말 멋진 대표님하고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많은 분들이 저 주변의 친구들이 가문의 영광이라고 그러는데, 너무, 반갑고요. 제 방송이 혹시 또 이 당신 브랜드 연구소에 폐가 되지 않을까. 제가 소심한 A형이라 좀 걱정됩니다. 앞으로 제가 부족하지만 아무튼 제가 겪었던 솔직한 진솔한 얘기를 가지고 한번 소통을 해보려고 하니까요. 나중에 많이 친추되시고 제 영상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어제 들은 이야기로 마무리를 해드릴까 합니다. 천국과 지옥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혹시 아시겠어요? 오늘 손지숙 선생님과의 이야기에서도 답이 나왔거든요. 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람과 나의 삶 가운데에 사랑이 있으면 지금 있는 곳이 천국이고 사랑이 없으면 지옥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지금 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상대방을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보고 있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보인다라는 거를 오늘 또 한 번 깨닫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최고의 집 공부는 결국은 나를 수련하는 공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누구나 무엇이든 어디든 이 관계도 좋아지게 하면서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런 해안 인사이트를 준 방송으로 여러분에게 오늘 방송을 마무리해드릴까 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에게 퍼스널 브랜드를 묻다 조연심의 브랜드쇼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 브랜드 연구소는 퍼스널 브랜딩 그룹 MU, 생각표현연구소, 셀링포인트 연구소, 브랜드 컨셉 디자인이 함께합니다.